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리고 부모님이란 존재가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금 느끼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올해 40을 맞은 김소연 씨입니다. 소연 씨는 대기업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누구나 인정하는 능력자였습니다. 언제나 단정하고 세련된 차림새, 누구보다 똑똑하게 일하는 모습 때문에 회사 사람들은 그녀를 부러워했습니다. 김 팀장은 확실히 집안도 좋을 거야. 저 정도 자신감은 뒷배경이 든든해야 나오지. 직접 물어본 사람은 없었지만 동료들은 당연히 그녀가 좋은 집안에서 자라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이번 집들이에서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소연 씨는 최근에 오랜 세월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나누기 위해 회사 동료들과 상사를 집들이에 초대했죠. 특별히 부모님도 모셨습니다. 부모님, 그냥 오셔서 편히 계세요. 음식은 제가 준비할 테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손님이 오는데 빈손으로 맞이할 수는 없지. 며칠 전부터 어머니는 새벽마다 반찬 가게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는 밤늦도록 전을 부치고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양복을 꺼내 다리며 이거 아직 멀쩡하다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자식의 집들이라며 두 분 다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죠. 집들이 날 동료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와, 김 팀장 집 진짜 넓다. 인테리어도 깔끔하네. 역시 다르다. 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는 손님들 앞에서 연신 미소를 지으며 음식들을 내놓았고 아버지는 서툴지만 정성껏 손님들에게 술잔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낡은 양복, 오래된 패딩 점퍼, 손등에 굳은 살과 주름이 가득한 모습이 번듯한 직장인들 사이에서 조금 튀어 보였던 겁니다. 식사가 무르익자 상사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따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신 걸 보니 집안에서도 많은 뒷받침을 해주셨겠어요. 혹시 예전에 어떤 회사 다니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회사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인력사무소에 나가서 불러주면 건설 현장도 가고 공장도 다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일 하며 살았습니다. 순간 식탁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상사는 미소를 지었지만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아, 예. 참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곧 다른 과장이 어머니께도 물었습니다. 사모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따님이 이렇게 능력 있으신 걸 보면 교육에도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소박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반찬 가게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 가서 장 보고 하루 종일 써서 반찬 만들고 그렇게 아이들 키웠습니다. 순간 몇몇 사람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하시네요라며 맞장구 쳤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이 오갔습니다. 곧 은근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반찬 가게라니 전혀 몰랐네. 난 교수님이나 기업 임원 출신일 줄 알았는데 역시 사람은 배경이 중요해. 혼자 힘으로는 쉽지 않지. 뭔가 좀 실망스럽다. 이미지가 깨진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부엌에 있던 어머니의 귀에 다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접시를 닦으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그릇에 똑 하고 떨어졌습니다. 내가 소연이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아버지도 그 말을 들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손님들의 술잔을 채우며 마음속으로만 울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연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순간 모든 대화가 멈췄습니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수군거리던 소리가 소연 씨 귀에는 다 들렸던 겁니다. 제 어머니가 반찬 가게를 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시고 하루 종일 서서 반찬을 만드셨습니다.
그 손은 굳은 살투성이지만 그 손으로 저를 대학에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소연 씨는 눈물을 닦지도 않고 이어갔습니다. 제 아버지는 인력사무소에 나가 막노동을 하셨습니다. 비 오는 날 비에 젖고 눈 오는 날 눈 맞으며 일하셨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거칠고 상처투성이인지 아십니까? 그 손으로 저를 먹이고 그 손으로 제 학비를 내주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다가 결국 터져 나왔습니다. 그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보고 수군거린 거 전 다 들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게 바로 저를 판단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부엌에 있던 어머니는 흐느끼며 그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눈물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는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저는 반찬가게 사장님의 딸이고 막노동꾼의 딸입니다. 그게 제 인생 최고의 훈장입니다. 부모님이 흘린 땀과 눈물이 오늘의 저를 만든 겁니다. 그 순간 거실은 숨소리조차 멎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곧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직장 여성과 그녀의 부모님을 둘러싼 집들이 자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리고 부모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김소연 씨는 올해 40이 된 여성입니다. 대기업에서 팀장 자리를 맡고 있고 누구나 인정하는 실력파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만 하면 늘 박수를 받았고 후배들에겐 롤모델이었으며 상사들도 신뢰하는 사람이었죠. 언제나 단정하게 차려입고 세련되면서도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그녀를 보며 회사 사람들은 의뢰 생각했습니다. 김 팀장은 집안도 대단할 거야. 저런 자신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 부모님이 든든하게 뒷받침했겠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 그렇게 믿었습니다. 얼마 전 소연 씨는 오랜 세월 모은 돈과 대출을 보태 드디어 자신의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을 초대했고 회사 동료들과 상사까지 집들이에 불렀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보여드리고 또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손님들이 오는데 빈손으로 앉아있을 수는 없지. 새벽마다 반찬 가게를 마치고 집에 와서는 전을 부치고 잡채를 만들고 나물을 다듬고 김치를 담그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낡은 양복을 꺼내 다리며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이거 아직 멀쩡하지 않나? 새 옷 살 필요가 뭐 있노? 두 분 모두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집들이 날 동료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와, 여기 진짜 넓다. 인테리어 너무 세련됐는데? 역시 김 팀장답다. 거실은 금세 활기가 넘쳤습니다. 화이트 톤의 깔끔한 인테리어, 큰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 곳곳에 놓인 화분과 액자가 손님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정성껏 만든 음식을 내왔습니다. 잡채, 동그랑땡, 김치전, 고기 산적까지 가지런히 놓였고 손님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와, 이게 다 직접 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그냥 집에서 늘 하던 거예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어색한 듯 술잔을 들고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며 많이들 드세요. 부족하면 또 갖다 드릴게요 하셨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모습은 분명 다른 직장인들 사이에서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낡은 양복, 오래된 패딩, 굳은 살이 박힌 손, 거친 피부.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던 겁니다. 식사가 무르익자 상사가 아버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님, 따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신 걸 보니 집안에서도 많이 뒷받침해 주셨겠어요. 혹시 예전에 어떤 회사 다니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들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회사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인력사무소에 나가 불러주면 건설 현장도 가고 공장도 다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일하며 살았습니다. 순간 공기가 묘하게 정적에 잠겼습니다. 상사는 미소를 지으며 아, 그러셨군요. 참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하고 넘겼지만 표정에는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곧 또 다른 동료가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사모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김 팀장님이 이렇게 능력 있으신 걸 보면 교육에도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반찬 가게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시장 가서 장 보고 하루 종일 반찬 만들고 그렇게 애들 키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몇몇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하시네요 하고 웃었지만 그 뒤에서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곧 은근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반찬 가게? 전혀 몰랐네. 난 교수님이나 기업 임원 출신일 줄 알았는데. 역시 집안이 좋아야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네. 이미지가 좀 깨진다. 생각보다 평범하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부엌 가까이 있던 어머니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그릇 위에 똑 하고 떨어졌습니다. 내가 소연이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아버지는 손님들의 술잔을 채우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분노와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연 씨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순식간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수군거리던 소리가 다 들렸던 겁니다. 제 어머니가 반찬 가게를 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 가서 장 보고 하루 종일 반찬 만드셨습니다. 그 손은 굳은 살투성이지만 그 손으로 저를 대학에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소연 씨는 눈물을 닦지 않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제 아버지는 인력사무소에서 막노동을 하셨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비에 젖고 눈 오는 날이면 온몸이 얼어붙도록 일하셨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거칠고 상처투성이인지 아십니까? 그 손으로 저를 먹이고 제 학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그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오히려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보고 수군거린 거 전 다 들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건 결국 저를 판단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부엌에 있던 어머니는 그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흐느꼈습니다. 소연아.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온몸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는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저는 반찬가게 사장님의 딸이고 막노동꾼의 딸입니다. 그게 제 인생 최고의 훈장입니다. 부모님이 흘린 땀과 눈물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거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한참 뒤 누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경솔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사과했습니다. 김 팀장, 미안합니다. 부모님 앞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집들이는 그렇게 조용히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뒤 어머니가 부엌에서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엄마 마음이 다 씻겨 내려갔다. 평생 가슴에 맺혔던 서러움이 내 한마디로 다 풀렸다. 아버지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내가 우리 자랑이다. 소연 씨는 부모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부모님이 제 자랑이에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손에 묻은 흙과 땀, 눈물 속에 담긴 사랑이야말로 진짜 값진 유산입니다. 부모님의 삶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자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